안녕하십니까.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차영주TV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하기 직전에 8시쯤에 나온 소식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오늘 시장이 사이드카드 걸리면서 굉장히 강한 4%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뭐 잠깐 정리를 해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2주간의 휴전 협정을 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옵니다. 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통행세를 받겠다라는 거고, 이스라엘은 또 아직까지 뭐 반군과는 싸우겠다.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4월 1일을 돌이켜 보게 된다라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국내 증시가 만우절라 폭등을 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4월 1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계속한다면서 주가가 폭락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가입니다. 유가가 4월 1일 날 102달러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유가가 안 내려오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70달러부터 올라갔으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90달러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2일 날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유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 여기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유가에는 투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돈 냄새와 정보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가가 안 내려왔다라는 것은 메이저들이 백악관 주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나스닥 선물도 봤습니다만 저는 가장 먼저 유가를 체크했습니다. 유가가 10% 넘게 급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5달러까지 밀리는 것을 보고 이건 좀 진정성 있구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는 상태에서 우리가 막 여러 것들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유가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고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기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 유가를 먼저 체크하십시오. 유가에 따라서 시장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구 전략이 필요하죠.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란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세를 이제 부과를 함으로써 GDP의 20% 정도 된답니다. 이란 GDP 한 20% 정도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연기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인 거죠. 어느 하나 지금 뭐 손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막대한 전력 비용을 썼고 이란 같은 경우는 하메네이가 순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지금 현재 중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출구 전략을 좀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반도체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딱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출연한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방송에서 했던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방송에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자주 업로드하면서 중요한 얘기들은 업로드하겠습니다. 삼성전자랑 뭐 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를 상향하고 있는데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차트가 지금 현재 우리가 W자를 그리면서 우상향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성전자를 어제 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따라서 하기엔 좀 늦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했듯이 매수 가격이 중요할까라는 명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목표 가격이 20만 원대 후반서부터 30만 원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럼 20만 원 중반대, 중후반대까지 간다라고 치면 삼성전자를 18만 원에 사나, 19만 원에 사나, 22만 원에 사나, 뭐가 중요할까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옆에서 30%를 버는데 나는 20%밖에 못 보니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점을 잡고 고점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의 영역이에요. 저도 주식을 거의 3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만 저점과 고점을 예측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맞췄다라면 그건 운이에요. 왜냐하면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죠. 하지만 꾸준히 맞출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사고 조금 덜 받고 팔고 그런 것이 마음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주식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를 18만 원이 깨졌을 때 샀어야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18만 원이 깨질 때는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쉽게 결정내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나 뭐 어떤 주식이든지 간에 올라갈 때 따라 사는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다른 방송에 했던 얘기 안 하는 거고요. 이제 저희 차영식 TV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우리가 저점을 잡는다라는 게 얼마큼 어렵다는 건 알죠. 하지만 차트가 이제 우상향하는 지금은 이제 5일 이동 평균선 우리가 10일 이동 평균선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주고 사는 거죠. 확인을 한다라는 것은 저점이 확인된 이후이기 때문에 좀 더 주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지금은 피해 구간, 아직은 Q는 아니다. P는 가격이고요. Q는 물량이죠. 지금 이제 D램 현물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앞으로는 물량도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현물 가격이 언제 고점을 찍느냐 이것도 지금 관건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잠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Q가 늘어나면 올해 대략 300조 정도의 영업이익의 달성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은 장기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장기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좀 고민해야 할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파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공급자 우위 시장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물량을 좌지우지하면서 가격을 조절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굳이 장기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을 원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장기 계약을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 계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이제 삼성전자의 피크아웃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용인 클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 이제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격 변동폭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싶은 욕심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장기 계약은 전략적인 필요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최소한 2, 3년은 피크아웃이 안 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증권가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 이런 것은 별로 특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놓고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방송에서 자꾸 언급을 드릴 텐데 삼성전자 정도 되면 우리가 PER이 몇 배니 PBR이 몇 배니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아진 것이 결국 주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결국 차트를 보고 삼성전자를 평가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펀드멘탈도 중요해요. 올해 이제 57조 2천억의 1분기 잠정 실적을 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현재 지금 상황이거든요. 전쟁 상황이 반영된 거고요. 어제는 전쟁 때문에 못 올랐고 오늘은 전쟁이 해소되면서 올라간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건설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상한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오늘 슈팅이 한번 나왔습니다. 2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22,550원에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 뭐 우리가 원전 이슈도 있죠. 대우건설이 이제 현대건설에 이어서 대우건설, 삼성물산 이런 것들이 뭐 DLENC까지 전체적으로 건설주들 중에서 원전과 관련된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있고 오늘은 또 재건과 관련된 이슈도 나타났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의 재건 사업에 언급하면서 주가가 오후 들어서 더 폭등을 했었죠. 원전 관련해서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건 관련해서는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참여한다 한들 글로벌 입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익을 과연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건설주들 같은 경우 생각보다 오늘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대우건설 같은 경우 상한가 잔량이 한 38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일 정도 올라온다라면 건설주들은 한번 차익을 실현하고 그 다음을 좀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슬슬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우건설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 것을 LS증권 이제 리포트 중에 손익계산서를 보는데 지금 대우건설 손익계산서가 참 특이합니다. 2014년 10조 5천억의 매출이 있었고 그게 작년에 8조, 올해도 8조 정도 매출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9조 5천억, 2018년에 10조죠. 2024년 수준을 2028년에 우리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영업이익을 놓고 보면 10조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4천억이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8천억의 적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빅베스인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빅베스에 대해서 회계상 한번 설명드리는 영상을 차영주 TV에서 올리도록 하겠는데 빅베스를 하고 나서 이렇게 청소를 한 거예요. 손실을 다 반영하고 올해 매출이 대략 뭐 한 2조 5천억 정도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024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영업이익이 동일한 10조대 영업이익을 나타낼 때는 그러니까 매출 영업 똑같은 매출을 나타낼 때는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죠. 4천억에서 8천억으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우건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내러티브만 볼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봐야 돼요. 저 차영주 TV에서는 계속 그런 거 다뤄드릴 겁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을 통해서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차영주 TV의 앞으로의 할 일이고 장점이다.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인프라 관련주들도 오늘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수주 소식이 있었는데요. LS일렉이 그 빅테크 기업과 데이터 센터와 1,000억 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LS일렉은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았는데요. 거래가 정지였기 때문에 오늘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다라는 건데 수주 소식들이 들리면서 전력인프라들이 강한 흐름들이 현재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I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변압기, 전선까지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큰 시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주가가 우리가 이제 작년에 견조한 상승 이후에 상당 기간 조정을 좀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면서 저는 이 기간을 이제 기간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이다라고 하면 이게 봉이죠. 봉과 이게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거리가 벌어지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가격이 조정을 받던 이동평균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던 지금 이제 기다리는 단계다라고 보고 그런 것들이 만난 시점에서 거래가 지금 늘어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주가가 상승 모멘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가 이제 2차전지 따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오늘도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오늘 태양광 풍력이 조금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만 예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강한 것은 EV 캐즘을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 탈석유 그 다음에 이제 EV 쪽으로 간다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ESS와 관련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나중에 리포트 읽기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차전지도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고체는 좀 기대감이지만 ESS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방산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요. 방산 같은 경우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LIG 넥스원이 우리가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조정을 받다가 오늘 밑꼬리를 세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오늘 좀 불안감을 느끼신 분들의 매도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좀 붙기 시작했죠. 결국 우리가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무기 수요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무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5%에 대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우리 K 무기가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거예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조금 수주받아놓은 물건을 고객사한테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부터 그런 것들이 빨라지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최영주 TV가 새로 오픈한 뒤에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섹터를 자세하게 살피는 것보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조금 살펴드려 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고 업종과 종목에 대한 얘기들을 살피면서 오늘처럼 리포트를 근거로 삼아서 뭐 당일 나온 리포트가 됐던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바탕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최영지 TV는 좀 공부하는 그런 채널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